네, 두 번째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R1, R2, R3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레퍼런스 1 전압이 A 노드, 레퍼런스 2 전압 노드가 C 노드, 그리고 저항이 만나는 데가 B 노드고요. D 노드는 그라운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전원 소스가 있을 때 각각의 전원 소스에 대한 이펙트를 구한 다음에 썸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결과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해 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측정해야 될 게 두 개 전원이 다 인가된 경우 여기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1만 있는 경우, 레퍼런스 2만 있는 경우 여기는 계산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B, C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를 다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B 결과와 C 결과의 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D의 결과와 A의 결과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슈퍼포지션 테어리가 성립하는지를 좀 검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슈퍼포지션 테어리가 성립하려면 회로가 리니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리니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특성과 애더티브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이게 애더티비티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f의 a 곱하기 x가 a 곱하기 fx와 같아진다는 특징이 호모지니어스 프로퍼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둘 다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난리니어 함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에 대해서 fx가 선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옵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비선형 회로,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소스가 5V와 10V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I1에 흐르는 전류는 VAB의 전압을 R1으로 나누면 I1의 전류가 됩니다. 이 I1의 전류는 I2의 전류와 I3의 전류의 합입니다. 그래서 I2의 전류가 VB-VC의 R2, 이 전류가 여기 전류고요. I3의 전류가 VB over R3 값이 I3 전류입니다. 이 두 개가 I1의 전류와 I2, I3의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VB에 대해서 식을 하나 정리하고요. VA와 VC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VB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R1분의 1이 G1이고요. R2분의 1이 G2입니다. 그리고 R1분의 1, G1, G3, G2의 합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VB의 전압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를 살펴보면 두 개의 전원이 다 있으면 VA의 전압이 5V, VC의 전압은 10V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 V 레퍼런스 1만 있게 되면 여기가 5V, 여기는 소스가 없게 됩니다. 여기는 V 레퍼런스 2만 있으면 여기는 없고요. 레퍼런스 2만 있는 경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VA와 VB가 이 컨디션에서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VB의 전압을 찾아볼 텐데요. VB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G 값들을 다 찾아야 돼서 제가 G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G 값은 측정한 저항 값은 앞에서 여기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값이 2.7K, 여기가 2.7, 2의 3승, 6.8K는 여기 있죠. 6.74K, 그리고 10K는 9.88K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래서 측정한 G는 1 나누기 여기 값이고요. 여기는 아이디어란 값에, 여기 값에 인버스니까 아이디어란 값의 G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V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값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G1하고 G2를 각각 곱해서 G1, G2, G3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열고요. 여기 전압이 E의 18입니다. E18 전압이고요. 여기 곱하기 G1, G1이 여기 있는 값이죠. 여기가 D12, 이게 상수라야 됩니다. 그래서 VA 곱하기 G1이고요. 플러스 VC의 전압은 G의 18입니다. 곱하기 G2, 여기가 G2죠. G2도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누기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되는데 모두 다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F4를 누르면 상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여기 전압값이 E18 그리고 D12, D12가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여기를 적어야 되네요. E를 써야 되네요.
여기가 G 값이네요. 여기는 R 값이네요. 자, 여기가 E가 돼야 되네요. 다 E가 돼야 되네요. 여기도 E 노드. 여기가 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VB1, VB2가 각각 있는 데를 찾으면 여기만 있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만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um은 여기 더하기 이게 슈퍼포지션 티어리는 각각의 합이 원래 둘 다 있을 때 값과 같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둘을 더한 값을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V, 10V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를 제가 그 다음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개는 계산하는 과정인데 전류를 계산할 때는 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VA에서 VB를 빼서 R1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VA에서 VB를 빼서 나누기 R1. R1은 상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I1이고요. I2는 VB에서 VC를 빼서 VB에서 VC를 빼고 R2로 나누면 됩니다. R2를 상수로 만들고요. 그리고 I3는 VB에서 R3를 나누면 됩니다. 여기에서 R3를 상수로 만들어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 여기는 둘 다 있을 때, 여기는 레퍼런스 1만 있을 때, 여기는 레퍼런스 2만 있을 때, 여기는 둘을 더 있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슈퍼포지션을 구한 값과 원래 둘 다 있을 때 값 두 개를 더한 값을 비교해 주면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할 텐데요. 계산은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측정은 웨이폼에 와서 이 회로를 그대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폼에 와서 제가 그 회로를 여기에 2.7K 짜리를 레퍼런스 1에서 B노드, 그리고 B노드에서 레퍼런스 2로, 레퍼런스 2가 C노드고요. 레퍼런스 1이 A노드, 그리고 저항 세 개가 만나는 데가 B노드입니다. 그래서 볼트미터로 A, B, C를 측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A는 볼트미터 1, B는 볼트미터 2, C는 볼트미터 3로 각각 측정할 수 있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먼저 레퍼런스 전압을 둘 다 5V 있는 경우, 5V, 10V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B, C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노드의 전압을 여기서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노드가 4.98, 5.00 정도 되네요. 여기가 4.98 정도 되고요. 4.99. 네, 계속 움직이네요. B 노드가 중간에 있는 레퍼런스 2가 여기가 B 노드입니다. A, B, C 노드인데 B 노드가 5.37, 그리고 C 노드가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레퍼런스 1만 있는 경우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레퍼런스 1만 있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2를 0V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를 0V로 보내면 레퍼런스 1만 있는 경우죠. 그때 A, B, C 노드를 잡으면 4.99, 네, 여기를 봐야 되네요. 여기가 3.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0 미리볼트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를 0V로 만들고 여기를 10V로 만들면, 그러면 레퍼런스 2만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여기가 0V, B 노드가 2.40 볼트, 여기가 10.0 볼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여기 결과와 여기 결과가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슈퍼포지션이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성립하는지, 그리고 슈퍼포지션이 어떤 조건에 성립하는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두 번째 실습이 끝나겠습니다.